저는 서울에서 나서 자랐고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어릴 때는 그 계양식 한옥 같은 그런 데였어요. 마당하고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마당에서 화장실은 하나인데 같이 써야 되고 세수하는데 겨울에 엄청 춥고 뭐 그런 거 생각나고 밤에 잘 때 그 창호주로 비춰오고 나무 달빛에 비치는 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. 방학만 되면 시골에 저를 내려다 놨죠. 그래서 시골에서 방학 때마다 좀 지내서 사실은 이제 노는 시간이나 많은 어릴 때 친구들은 시골에 많았죠. 시골 가면 또 서울 놈이라고 서울에서 왔다고 놀리는데 어쨌건 시골 가서 시골 그 도매산골 골짜기 시골인데 거기가 그 기억 속에 이렇게 논두렁 이렇게 돌아가지고 담장 끼고 가는 거기 이제 나무나 이런 숲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진짜 문명이 닿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공간인데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중앙고속도로인가 그게 그 뒤로 그 산 뒤로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면 동네 형들하고 저녁 때 올라가면 이렇게 마을이 진짜 이렇게 보였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산에 둘러싸인 조그만 마을이 이렇게 굴뚝에 연기 나는 이런 게 보였었는데 그런 모습이 싹 없어지고 그 뒤에 산 쪽으로 고속도로가 하나 뚫리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, 느낌이. 아무튼 어릴 때 저는 그런 면으로 볼 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지금보다는.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별로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자연 속에서 많이 뛰어놀았던 것 같아요. 서울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골목길들이었던 것 같아요. 집 바깥을 나가면 다 골목길들이었고 골목길에서 조금 더 큰 길. 그 큰 길에는 항상 아저씨들이 벤치 꺼내놓고 장기도 걸쳐 있고 요즘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좀 적어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아줌마가 뭐 양산 들고 이렇게 뭐 걸어가고 있고 그런 서울의 모습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70년대까지 그런 정감 가는 그런 모습 70년대까지 그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또 우리나라는 또 이 경사들이 많으니까 그 골목길이 또 경사랑 또 엮여 있고 집들이 골목길에 바로바로 면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들이나 이런 불빛이 새 나오는 거라든지 또 가로등에서 비친 그림자라든지 걸어 다닐 때 보면 항상 그런 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달동네나 가야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달동네나 몰몰 가야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풍경들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리고 달동네 구조만 해도 보면 옛날 마을 구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달동네 프로젝트 한동안 하셨잖아요. 그걸 어떻게 그걸 정리하거나 그걸 갖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제안을 하시거나 그런 게 있어요. 그때 이제 달동네 이걸 관심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주말마다 이제 무슨 취미 클럽처럼 달동네 가서 사진 찍고 뭐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이 있어 해가지고 점점 오는 회원들이 많아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목요일 저녁마다 모였어요. 정리건축 지하에서. 그러다가 이제 뭐 하던 것들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됐죠. 발표했는데 한 300명 왔어요. 어떻게 얘기를 듣고 막 입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구나. 근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. 그 달동네 프로젝트 처음에 그 땅이 그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가 땅이 15평짜리 땅이었어요. 거기에 4세대가 사는 집을 해야 됐어요.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동네를
있는 그대로 네. 좀 두고 네. 그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조금씩만 손을 본다면 굉장히 좋은 데가 될 것 같은데 하수 설비나 그런 전기, 네. 수도 네. 이런 것들이 좀 노후돼 있거나 네. 처음부터 용량이 다 받아들일 수 없게끔 네.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 돼 있고 해서 좀 냄새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네.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부산에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어서 네. 그건 아주 아름다운 동네인데 이름이 뭐더라? 무슨 동인데 그래서 거기를 하는데 네. 보니까 이런 데를 건축가나 그런 소위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손을 대게 되면 네. 너무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예쁜 그림도 네. 그리고 뭐 거기를 무슨 네. 카페처럼 네. 만드는데 막 꽃 내놓고 네. 꽃 내놓은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그리려고 네.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. 네. 그런 게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 같고 있는 그대로 그냥 활용을 실용적인 측면들을 네.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주고 네. 실용적인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네. 좀 해결해 주면 네. 훌륭한 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 여기는 뭐 그리스의 뭐 힐타운에 어디 같아 뭐 그런 칠도 막 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이상하게 뭐라고 그럴까 그 쉽게 얘기하자면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 찍기 좋고 차 한잔 마시고 뭐 목걸이나 기념품 하나 사가지고 가는 그런 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. 인사동도 그렇게 됐고 삼청동길도 그렇게 됐고 뭐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는 게. 근데 물론 그렇게 바뀐 것만 해도 너무 좋기 때문에 주민들은 너무 좋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사동도 뭐 땅값 올라가고 한옥값 올라가고 좋으니까 불만 없는 거죠.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그냥 뭐라고 그럴까 피상적인 그런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보고 지금 하라고 그냥 문제점들을 고치고 좀 안 좋은 것들을 좀 기능적으로 안전하고 그런 데를 만들어주고 조금씩 필요한데 손을 보고 또 법규적으로 일단은 융통성 있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될 테니까 어딜 수리를 한다든지 덧붙여서 달아내고자 할 때 지금 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동안 시도했던 것들이 그런 지역을 법규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다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. 있는 대로 그냥 두고 살게 해주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일 것 같은데 구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지방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거를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주려면 그 해석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관청 자체가 투명해야 되고 첫째 투명이 보장돼야 되고 그만큼 인식이 돼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선전 효과를 만들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를 약간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할 때나 아니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뭐 꼭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서울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저것들이 막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는 그 중성이라든가 양성을 다 같이 뭐 거의 그런 정도의 몬스터에 가까운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그런 어떤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. 가장 좋은 거는 서울이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도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대도시들
디스도 지치고 안전하고 또 사람들 간의 어떤 커먼 센스가 통해서 서로 얘기가 되고 뭐 그런 도시가요.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건축적인 면을 보자면 굉장히 아쉽죠. 옛날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잘 지은 건물들이 많지도 않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어떤 건물들이나 그런 법규나 행정적인 부분들도 아직까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 그런 걸 해나가는 사람들, 이 건축가, 도시계 건축가들이라면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.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장소는 돈 안 들고 미숙한 데니까 네. 골목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강 주변이라든가 네. 근데 한강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데는 아니었었죠. 네. 한강 주변보다는 오히려 언덕 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내려다볼 수 있는 뭐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. 네,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. 서울에서 사세를 하시면 어디서 주로 사세 생각을 하시는 편이세요? 조금 뭐 걸어 다니는 거는 좋아해서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광화문으로부터 해서 걷기 시작하면 대학로로 해서 쭉 걸어서 성대로 들어가서 저 위로 들어가서 삼청동 공원 쪽으로 걷든지 하면 4-5시간이면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는데 그렇게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죠. 뭐 사색이라고 뭐 특별히 다른 공간이 있는 건 아닐 테고. 근데 우리 학교 다니고 할 때에는 경복궁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오면 돈을 안 받았었어요. 네. 매표소 직원도 뭐 어디 명색이 비옥하는지 그럴 때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그런 게 참 좋았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되겠죠. 통계를 더 잘해야 되고 불도 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뭐 사회가 발달할수록 통제도 더 심해지고 그런 통제받지 않는 그런 통제를 덜 받는 그런 공간들이 좋은 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아예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. 제가 지금 평창동 살고 있지만 그 전에도 부암동 같은 데 올라가면 그 야산 같은 데가 있어요. 근데 돌산 비슷하게 뭐 마사토 같은 거 막 까내져 내려오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있고 축대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있고 내비려진 마당 같은 데가 지금도 있어요. 그러면 그런 데가 그런 데를 가서 보면 그 어떤 한국의 랜드스케이프라는 게 원래의 모습이 어떤 거였을까 서울에서의 그 지형이나 나무들이나 좀 보이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봄에 가면 아카시아 꽃 필 때 가면 아카시아 꽃도 좀 따먹고 그런 편안하고 조용하고 느낄 수 있고 그런 데들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산보 하시면 어디 가세요? 요즘 북한산도 가고 북한산도 가고 길도 뭐 걷고 시간 없으면 길도 걸어가고 한강을 많이 걷죠. 한강이 좋으니까. 그래서 뭐 좋은 데들은 보면은 그 지붕 옥상들이 좀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도 좀 통하고 좀 저 건너편 집 사람들도 보이고 멀리 산도 그 사이 틈새를 좀 보이고 근데 저 수율이나 뭐 이쪽으로 가면 그래서 도봉산하고 보이는 거 보면은 깜짝 놀라죠.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구나 뭐 놀랬는데 건물도 좀 복잡하게 막 지어져 있는데
시간은 걸리겠지만 많이 더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겠죠. 일 안 하실 때는 뭐 하고 지내세요? 뭘 주로 하세요? 시간이 나서 하고 싶은 거라면 네. 전에는 골동품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네. 골동품을 보러 요즘은 골동품을 보는 재미는 좀 덜해진 것 같고 좀 더 실용적인 그 레코드판, 네. LP판으로 음악을 듣잖아요. 네. 종종 네. 거의 매일 네. LP판으로 음악을 들으니까 그 LP판, 중고 LP판 파는 가게 가서 그런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네. 가서 앉아가지고 음악도 좀 듣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 좋은 판이 있으면 비싸지 않고 좋은 네. 판을 한두 장 사가지고 와서 또 듣고 근데 자주 못 가죠. 자주 가고 싶은데 가면은 차 한 잔 마시고 음악도 듣고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뭐 가끔 좀 스테레오도 팔아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뭐 비싸고 좋은 장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서 네. 흐름한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걸로 항상 CD도 이제 좋은 것들은 좋지만 LP로 듣는 것만큼 부드럽지는 않고 LP판도 다 좋은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것들은 네. 아주 부드럽고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소리를 내죠. 그러니까 좋죠. 건축가가 생각하는 질서가 없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. 그냥 건축주가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걸 건축하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 안 그러세요?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어떤 음식을 만드는가는 요리사마다 다르겠지만 먹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몸에 이로면 먹는 거를 해야 된다. 네. 그런 얘기랑 제가 볼 때 똑같은.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건축이라는 건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하니까 네. 의뢰를 하거나 필요해서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. 그런데 이제 요리사마다 하는 특징이나 네. 또 관점이나 맛에 대한 느낌이나 네. 전혀 다르게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예술적 분야에 들어가는 거고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서비스직으로만 끝나고 커피 갖다가 날려주듯이 누가 날려주건 똑같은 커피 그게 아니고 네.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의 삶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지 그 동네를 개선해주고 도시를 개선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문화를 더 지켜주거나 발전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. 최소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 추구하시는 거죠. 아까 말씀.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죠. 그것이 이제 그냥 일차적으로 시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관적인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얘기는 차후에 또 네. 저희가 시간을 내서 다시